안녕하세요. AWS에서 풀스택 개발하기 두 번째 백엔드 세션을 맡은 아마존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지윤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앰플리파이로 백엔드를 어떻게 빌드하는지를 스토리지와 펑션 측면에서 설명드리고, 웹과 앱 애플리케이션에서 빠질 수 없는 사용자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입니다. 웹과 앱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대 활동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해야 됩니다. 앰플리파이에서는 AWS의 대표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인 S3를 다이렉트로 연결하여 코드 몇 줄로 애플리케이션을 S3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대용량 파일을 위한 멀티파트 업로드 기능, 트래픽이 몰릴 때를 피하고 대량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비동기 병렬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니즈에 따라 나의 네트워크 환경이 최적화되었을 때 효율적인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보안 면에서는 다양한 액세스 레벨을 지원하고 있어서 원하는 액세스 레벨을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앰플리파이에서 어떻게 스토리지를 설정하는지를 코드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보여드리는 코드들은 리액트 환경에서 스크립트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코드들은 영상뿐만 아니라 공식 앰플리파이 도큐멘테이션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앰플리파이로 스토리지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는 S3 스토리지가 있다면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과 신규로 스토리지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신규로 스토리지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백엔드를 구성하는 위치인 앰플리파이 그리고 스토리지 폴더에 resource.typescript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파일은 스토리지 백엔드를 구성하는 위치가 됩니다. 그런 다음 define storage 함수를 사용해서 버킷 이름을 작성하고 스토리지를 인스턴스화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S3와 연결하고 싶다면 add output 메서드를 사용하여 앰플리파이 폴더 안에 백엔드 파일의 버킷의 이름과 리전을 지정하여 사용자 S3 버킷을 지정합니다. 앞에서 정의한 대로 애플리케이션과 S3 버킷 연동에 성공했다면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사진처럼 리액트 컴포넌트에 패키징된 스토리지 라이브러리인 스토리지 매니저 리액트 UI 컴포넌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업로드 기능을 직접 구현할 수 있습니다. 파일 객체를 로컬에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메모리에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앰플리파이를 사용하면 S3를 기반으로 프론트엔드의 파일 스토리지를 쉽게 연동할 수 있고 직관적인 API와 UI 컴포넌트를 통해서 관리 기능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앰플리파이 콘솔에 접속하시면 각 스토리지의 폴더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수가 끝나고 난 뒤에 실행되는 콜백 함수를 사용해서 define storage 내에서 액세스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면 콘솔에서 스토리지 구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서 따로 UI를 구축할 필요 없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콘솔에서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스트입니다. 게스트, 즉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는 파일에 대한 읽기 접근은 가능하지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사용자인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미디어 폴더 아래에 있는 파일에 대한 권한을 게스트에게 주고 싶을 때는 리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애플리케이션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해서 인증된 사용자라면 authenticated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되고 읽기 권한만 주고 싶을 때는 read 권한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쓰기 또는 삭제 권한을 주고 싶다면 write와 delete 권한을 추가로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Define Us 객체에서 인증을 설정할 때 사용자 그룹을 구성하여 그 그룹에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액세스 범위를 특정 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용 사례에서는 파일 업로더만 파일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엔티티 아이디는 파일이 업로드될 때 사용자의 식별자로 대체되는 예약된 토큰인데요. 앰플리파이 스토리지에서는 파일 범위를 개별 사용자로 지정하는 사용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엔티티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저장소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백엔드 기능, 즉 함수에 저장소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 크기 조정이나 오래된 파일 자동 삭제와 같은 사용 사례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요. 다음 구성은 파일에 대한 펑션 액세스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권한 부여를 사용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스트는 로그인하지 않은 not signed in 유저에게 읽기 권한을 주고 싶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요. 사인인 된, 즉 로그인한 유저에게 읽기 권한을 주고 싶은 경우에는 authenticated, 즉 인증된 사용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정 그룹에 대해 스토리지 액세스 범위를 지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유저 그룹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는 내가 아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지정하고 그 그룹에만 나의 favorite place나 저장한 장소 등을 공유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앱을 생각해보면 누구나 블로그를 포스팅을 작성할 수 있지만 업로더만 글 삭제가 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는 write와 delete 권한을 파일 소유자에게만 부여하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미지 리사이징, 이미지 자동 삭제 등 함수가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능 구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펑션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로컬 머신 또는 다른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진행률을 콘솔에서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나 다운로드가 완료되기 전에 중지나 재개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만약 5MB가 넘는 대용량 파일이 있다면 S3의 멀티파트 업로드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또한 파일 형식에 여러 종류가 있다면 블랍이나 제이슨, 텍스트 중에 원하는 형식으로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일이 업로드되거나 삭제되었을 때 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워크플로우가 실행될 수 있도록 트리거, 즉 활성화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능 중에 마지막 기능인 이벤트 기반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삭제할 때마다 사용자의 위치를 받아서 주변의 유명한 장소나 식당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을 때 AWS의 이벤트 기반인 워크플로우인 스텝 펑션을 활용해서 이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로부터 파일 업로드와 삭제에 대한 이벤트를 받아서 람다에 전달하게 되고요. 자동으로 실행하는 부분을 스텝 펑션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 람다들이 S3 버킷을 읽고 다음 함수에서 진행하는 작업들을 람다 함수에서 진행한 작업들을 동기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펑션입니다. 앰플리파이 펑션스는 AWS의 람다를 기반으로 하며 자체 포함된 기능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 정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펑션은 다른 리소스의 이벤트에 응답해서 앱을 위한 맞춤형 사용자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인증 흐름과 같은 이벤트 사이에 일부 논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독립된 작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증이나 인가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하거나 예약된 작업을 수행할 때 이 펑션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새 디렉터리와 리소스 파일을 만들고, 이번 예제에서는 apply, functions, 그리고 say hello라는 폴더 아래에 리소스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define function 메서드를 사용해서 실행할 함수의 이름과 위치를 지정해 준 뒤에 다음으로 amplify, functions, say hello 폴더 아래에 핸들러 타입스크립트 파일에서 해당 핸들러 파일을 생성해서 실행할 코드를 안에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핸들러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후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파일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기만 하면 되어서 매우 편리하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펑션에 대한 유즈 케이스는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인증 사전 등록 트리거를 사용해서 전자메일 도메인에 기반한 등록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인증 게시 트리거를 사용해서 그룹의 새 사용자를 자동으로 추가하는 함수를 구현할 수도 있고,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메시지를 사전에 정의해서 사용자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람다 함수를 트리거하기 위해서 아마존 다이나모DB 스트림스를 사용해서 람다 기반의 이벤트 소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amplify functions는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API를 생성하고 게시하고 또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요. AWS 인프라를 IAC로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AWS CDK를 사용하면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REST API 경로에 대한 리졸버로 amplify functions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define 펑션을 통해서 람다 함수를 정의하고 실행할 코드를 담을 핸들러 파일을 생성, 그리고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myRESTAPI라는 이름의 REST API를 CDK를 통해서 API 게이트웨이를 생성해 줍니다. 그런 다음 백엔드의 아웃풋으로 configuration 파일에 API의 엔드포인트, 리전,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서 나중에 이러한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는 것도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의 개수로 쉽게 가져올 수 있는데요. 필수 옵션인 API 네임과 옵셔널 옵션인 헤더, 쿼리 파라미터 및 바디 옵션을 사용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300 이상의 API 상태 코드 응답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API 에러를 의미하게 되고요. 만약 이런 에러가 발생했다면 오류 인스턴스는 구문 분석된 이름과 메시지 속성을 해당 리스폰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분석을 어떻게 AWS 서비스들과 앰플리파이로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서비스들은 AWS의 대표적인 분석을 도와주는 서비스들입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스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고, 만약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왔다면 S3나 오픈서치 등의 데이터 파이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포인트를 사용하면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마케팅 캠페인을 관리할 수 있고요. 사용자 행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오늘 세션에서는 핀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핀포인트를 사용하면 적시에 적절하게 메시지나 알림을 전달할 수 있고, 이후 얼마나 많은 타깃이 해당 알림을 받았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채널은 SMS, 푸시 알림, 왓츠앱이나 라인과 같은 커스텀 채널이 가능하고요.
인앱 메시징, 이메일, 그리고 음성까지 가능합니다. 음성 채널을 사용하면 여론조사나 자동 응답과 같은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핀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유즈 케이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주로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회용 비밀번호를 전송하거나 할인, 쿠폰 및 홍보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마케팅 행사, 그리고 프로모션에 활용될 수 있고, 유저의 주문이 픽업되거나 배송이 완료되었을 때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속보나 업데이트, 공지를 띄우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채널 발송 외에도 양방향 채널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오른쪽 SNS 예시처럼 문자를 전송한 이후에 어떤 답변이 오는지에 따라서 이후에 보낼 메시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핀포인트를 통해서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그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분석하고 개인화된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핀포인트를 통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그먼트 단위를 지정해서 누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을 수신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채널로 커뮤니케이션을 전송할지를 캠페인, 그리고 저니를 통하여 경로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저니에 대한 워크플로우 지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된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커스텀 애트리뷰트를 지정해서 어떤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할지를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는지를 인사이트에서 집계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별로 어떤 채널 타입을 사용할지, 또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사용자에 대한 속성까지 엑셀 파일로 대용량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저니를 통해서 경로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핀포인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UI를 제공하고 있어서 어떤 조건이 들어왔을 때 어떤 활동을 할지를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는 것까지 한 활동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쉬운 UI를 가지고 손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을 통해서 푸시 알림, 이메일, 그리고 SMS 등과 같은 채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지금까지 전달이 되었고, 몇 명의 사용자가 메일이나 해당 다음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이후 사용자 액션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 콘솔 캠페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앰플리파이어와 연동해서 어떻게 웹과 앱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를 기록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구매 활동과 같은 이벤트를 이 애플리케이션에 기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레코드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코드 예제는 위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My First Event를 기록하고 있고, 아래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기록된 이벤트를 핀포인트로 전송하는 예제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이벤트들이 핀포인트에 쌓이게 되어서 사용자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벤트 타입에 아이덴티파이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때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자를 식별하게 되고, 사용자 등록, 로그인, 업데이트, 페이지 로드 등의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이 사용자를 식별해서 개인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타입에 미디어 오토 트랙을 지정하면
iframe이나 HTML5 미디어 유형을 트래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영상이 있을 때 얼만큼 시청했는지, 즉 얼만큼 사용자가 어디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제일 많이 영상을 시청했는지 등을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데모를 통해서 API 게이트웨이, 람다, 핀포인트, 그리고 앰플리파이를 연동하여 웹에서 인앱 메시징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 렌더링된 페이지에서 API 게이트웨이가 먼저 REST API를 읽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람다로 특정 사용자만 필터링하고 타겟하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고, 이렇게 분류된 사용자에게 핀포인트를 통해 인앱 메시징을 보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앰플리파이로 핀포인트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데이터와 스테이터스를 확인합니다. 네, 먼저 다음 화면은 웹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바로 사용자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는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띄워진 회원가입과 로그인하는 이 컴포넌트는 모두 앰플리파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직접 구현할 필요 없이 이 UI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사용하시기만 하면 사용자를 쉽게 이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트 어카운트에서 사용할 이메일을 입력해 주고요. 사용할 비밀번호를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메일로 신원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역시 모두 다 앰플리파이에서 자동으로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코드를 받았다면 코드를 확인해 주고요. 확인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이번 웹페이지는 오늘 보여드리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은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로그인한 사용자가 자신의 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사인아웃 하게 되면 로그아웃 하게 되면 이 투두 리스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벤트를 처음 생성했을 때 인앱 메시징을 핀포인트로 보내는 부분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태스크를 생성했을 때 이 핀포인트를 통한 인앱 메시징이 잘 수신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해당 부분을 이제 람다로 구현해 놓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태스크를 생성했고 광고 투두 프리미엄을 구매해서 광고를 제거하고 태스크를 빠르게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후 태스크들도 추가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두 개를 삭제하고 리딩 북스만 남겨두게 되면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해도 잘 보이게 될 거고요. 해당 데이터들은 앰플리파이의 데이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일단 뒤에서 콘솔에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처음에 생성했던 리딩과 스위밍은 삭제가 되었고 러닝과 스위밍은 삭제가 되었고 리딩 북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들어가 보면 웹페이지에서는 그대로 리딩 북스만 잘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삭제하고 러닝을 새롭게 띄워보겠습니다. 러닝만 지금 현재 투두 상태에 남아있는 투두 리스트에 남아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앰플리파이의 콘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로그인한 이메일인 mipju1gmail.com이 사용자로 잘 등록이 되어 있고, 만약 이 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스테이터스에 confirmed가 아닌 인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라는 스테이터스가 뜨게 됩니다. 지금은 메일로 해당 인증 코드를 잘 리턴을 했기 때문에 확인된 사용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해당 유저에 들어가서 특정 그룹에 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방금 투두리스트에 이제 러닝이라는 투두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동일하게 러닝이 잘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앰플리파이 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직접 관리자가 넣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삭제했던 스위밍을 여기에서 다시 추가해 보겠습니다. 리딩도 넣어주고, 그러면 다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항목을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앰플리파이 콘솔에서도 두 가지 항목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앰플리파이를 활용해서 웹과 앱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스토리지, 함수, 그리고 사용자 분석 측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앰플리파이를 활용해서 손쉬운 구성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개발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